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699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10월 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8월 19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을유월 신사 1이 되겠고요. 일진은 신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신금이 되겠고요. 그 신금 일간이 태어난 월령 유월이 되겠습니다. 자, 유월의 신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제일 먼저 사주를 볼 때 중요한 것은 일간을 어떻게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일간이 어느 월령이 태어났는지, 즉 월령이라고 하는 월지라고 하는 것은 그 일간이 태어난 배경, 환경이다라고 봐도 되겠고요. 또 배경, 환경은 바로 월주에 있지 않습니까? 월주. 그래서 대운이 바뀌는 것도, 자, 대운이 이렇게 남자는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고 여자는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걸 아시는, 명리를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더라고요. 야, 대운이 발생하는 것은 뭐냐면 월주, 연주, 월주, 일주, 시주가 있는데, 대운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를 기준으로 해서 바뀌는 것이고요. 또 대운을 볼 때는 천간보다는 지지를 더 중시 놓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명식 같은 경우에는 경자년 을유월에 태어난 신사 일주 신금 일간인데, 대운이 남자 같은 경우에는 경자년 같은 경우는 양년이잖아요. 양년의 남자죠. 양년의 남자 같은 경우는 대운이 순행한다라고 하고, 양년의 여자는 대운이 역행한다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대운을 뽑을 때 양남 음연은 대운이 순행하고, 그 다음에 반대로 음남 양연은 대운이 역행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죠. 오늘같이 경자년인 경우에는 남자는 양남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자 같은 경우는 양여가 되는 것이죠. 양에 태어난 여자, 그 다음에 양년에 태어난 남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남자 같은 경우는 대운이 순행하면서 을류에서 순차적으로 병술정의 무작위죠. 이렇게 가을에서 겨울, 겨울에서 봄, 봄에서 여름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자 같은 경우는 양의 해에 태어난 여자이기 때문에 대운이 어떻게 된다? 역행한다. 그래서 가을 중추에 태어나서 그 다음에 신월, 미월, 5월, 4월 여름으로 가죠. 그 다음에 진묘이는 뭐예요? 봄으로 가죠. 역행한다. 그래서 대운이 역행하고 대운이 순행하고를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운이 순행하면 좋은 것이고 대운이 역행하면 나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대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원국에서 모자란 기운을 어떻게 보충시켜주느냐에 방점을 찍어야 되지, 대운이 역행한다라고 해서 삶이 역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사주를 뽑고 대운을 뽑는 어떤 기준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지, 역행한다고 해서 나쁜 것이고, 순행한다라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대운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일간이 태어난 월령, 월지 자체가 내가 태어난 환경인 것이고, 대운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태어난 환경이 고정되지 않고 10년의 주기대로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사주 8글자 원국을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원국을 떠나서 대운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고 사주 원국과 대운과의 관계가 어떻게 주어지느냐를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가끔 사주 명리학을 비유를 할 때 사주 원국이라고 하는 것은 차에 비유를 하고요, 대운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도로에 비유를 해서 설명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가든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사주 원국은 차예요. 차가 사주 원국이 좋으면 뭐 그랜저도 될 수가 있겠고, 아니면 벤츠도 될 수가 있겠고, 람보르기니도 될 수가 있겠죠. 울루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울루가 예를 들어서 경부고속도로라든가 아니면 저기 독일에는 아우토반 같은 그런 길이죠. 벤츠 내지는 람보르기니가 예를 들어서 울루 자체가 저기 아우토반 같은데 이렇게 갔다라고 보면은 엄청나게 자기 기량을 발휘할 수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길은 아우토반인데 차가 예를 들어서 티코다라고 하면 있는 것 밟아봤자 대운을 다 못 쓰는 그런 것이죠. 근데 예를 들면 차는 람보르기니인데 길이 오솔길이에요. 산길이야. 그러면 람보르기니 갖고 산길 가기가 좀 힘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차가 예를 들어서 경운기인데 예를 들면 길이 오솔길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거기에 맞게 그 경운기 가지고 오솔길은 잘 돌아다닐 수가 있겠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자기 몸에 맞는 옷을 입는 게 좋겠죠. 옷이 몸이라고 하는 것을 사주라고 본다고 하면 옷이라고 하는 것은 대운 것 같아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논에 밥 매러 가는 사람이 양복 입고 가는 것도 좀 어색한 것이고요. 결혼식 가는데 고무신 신고 반바지 입고 가는 것도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사주가 좋으면 대운이 좋으면 좋겠지만 사주가 조금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주가 나쁘다 좋다라고 판별하기 위해서는 대운까지를 놓고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주 원국이 좋은 것과 대운이 같이 좋으면 진짜 그야말로 금상첨화가 될 수 있겠죠. 자, 신금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죠. 신금은 음금에 해당이 되죠. 어저께 공부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되는 금이라고 해서 완철금, 무쇠와 같다라고 했는데 음금인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쇠 같은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보석 같은 거죠. 아니면 여러분들 예물시계 같은 것, 반지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다 신금에 해당이 되죠. 도자기 같은 것도 신금으로 볼 수가 있겠고, 여러분들 안경알, 안경테 같은 것, 아니면 또 여러분들 카메라 같은 거 있죠. 카메라 렌즈 같은 거, 이런 거 다 신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 닦고 맑고 깨끗해야 되겠죠. 제가 가끔 핸드폰을 가지고 사진을 이렇게 찍게 되는데 약간 뿌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 친구가 사진을 볼 때마다 렌즈 좀 닦고 사진을 찍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렌즈가 더러우면 탁하면 사진이 뿌얘지는 것 같죠. 렌즈가 깨끗하면 맑고 선명한 그런 사진을 얻을 수가 있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맑고 깨끗해야지만 신금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반지가 잘 닦지 않아서 녹이 쓴다든가, 아니면 신부가 결혼식 가는데 웨딩드레스가 더럽다라든가 하면은 신금으로서의 용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경금은 단련을 해서 불로서 단련을 해서 기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만, 신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화로서 단련을 해서 보석, 반지, 도자기 이런 것들을 기물을 벌써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다시 화를 본다라기보다는 임수로서 도세주옥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경금 설명할 때도 요즘은 뭐 식상을 잘 써야지만 좋은 시대라고는 하지만, 원래 일간에 따라서 식상을 써야 좋은 일간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관성을 써야지만 좋은 일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금, 어저께 말했던 경금 같은 경우에는 화로서, 특히 정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단련을 해야지만 경금의 단단한 그 재질을 잘 기물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반대로 신금 같은 경우에는 관성을 쓰기, 정화를 쓰면 녹아버리기 때문에 신금 같은 경우는 임수라고 하는 수로서 잘 닦아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금은 관성, 특히 정관을 쓰는 것이 좋은 거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상관인 임수를 써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시대가 바뀐다고 해서 이런 특징 자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뀐다고 해서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그렇지 않는다는 얘기죠. 특성 자체는 그대로 있는데, 그 시류가 바뀐다는 얘기인데, 그 시류가 바뀐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월지가 바뀐다라고 이렇게 놓고 봐도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시대가 변천을 하고 사회가 변화를 한다 하더라도 음금인 신금은 보석, 반지와 같은 이러한 귀금속과 같기 때문에 화로서 단련하기보다는 임수로서 도세주옥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기본 틀이고요.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임수 보는 것 좋아한다라고 하면 반대는 무기토 보는 것은 어떻게 돼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토를 본다라고 하면 신금을 매금시킬 수도 있고요. 매금. 그 다음에 기토 같은 경우는 신금을 오금시킵니다. 오자라고 하는 것은 오염시킨다라고 할 때 더럽힌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고요. 내지는 또 무토, 기토가 있다라고 하면 신금은 어떻게 됩니까? 더럽혀지지만 신금뿐만 아니라 이 신금을 닦아줄 임수도 더럽혀질 수가 있겠죠. 무기토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방 청소를 해서 걸레를 빱니다. 근데 걸레를 깨끗하게 빨아야지만 방 청소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데, 방 청소를 해야 되는데 걸레가 더러워요. 걸레에서 쉰냄새가 퍽퍽 나면은 그 쉰냄새 나는 걸레로 방을 닦으면 방에도 쉰냄새가 나죠. 그죠? 그러니까 신금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임수도 맑고 깨끗해야 되는데, 임수가 탁기가 있어요. 토가 있고 토가 섞여서 흙탕물이면 흙탕물로 신금을 닦으면 신금도 더럽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토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 일간도 더럽혀지지만 나를 갖다가 도세주옥할 임수도 더럽혀지는 그러한 두 가지 패단이 있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토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요.
무기토로 보게 되면 간목 같은 것으로서 무토기토를 제거해 주어야지만 신금이 깨끗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지금같이 6월 같은 데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일단은 금왕절입니다. 어저께 경금이 6월에 태어나도 일간이 왕해진다라고 했고, 오늘 신금도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왕해지게 됩니다. 단 차이가 있죠. 경금이 왕해지게 되면 무쇠가 큰 무쇠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화도 같이 왕해져 가지고 그 경금을 능히 단련할 수 있어야지만 경금이 용도가 생기는 것인데, 신금 자체는 아무리 6월이 태어나서 왕하다 하더라도 신금이 경금으로 되진 않아요. 그래서 신금 자체가 아무리 왕하다 하더라도 화로서 단련하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칙론적으로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왕자라고 하는 것은 왕자 공주할 때 그 왕자가 아니라 왕한자, 즉 왕신은 두 가지 용법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관성으로서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상관으로서 설계하는 것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왕신은 왕자의 억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왕자의 설이라고 하는 것인 거예요. 두 가지 용법입니다. 어떤 것은 왕자의 억압하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왕자의 설, 기운을 설하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는 겁니다. 무조건 왕자의 억이 좋다라고 봐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에는 관성으로서 왕신은 억압한다라고 해서 정관으로서 경금을 단련하는 것이 좋지만, 오늘같이 똑같은 6월의 금이라 하더라도 신금은 보석과 같기 때문에 왕자의 설, 임수로서 설기순세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유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 왕한데, 금이 그냥 무턱대고 왕한 것이 아니라 유월은 이 유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습니까? 경금과 신금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순수한 금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예를 들면 이러한 지지로 신금 같은 경우에는 탁기가 조금 섞여져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무토도 섞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임수, 그 다음에 경금도 이렇게 숨겨져 있는데, 본기 자체가 6월은 은금이 신금이 본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월은 양금인 경금이 본기가 되겠죠. 자, 신금은 맑고 깨끗함을 좋아하는 그런 금, 보석, 반지와 같은 그런 금인데, 임에 반해서 신월에 들어가 있는 이 경금은 금방 땅에서 캐낸 투박하고 척박하고 불순물이 섞여져 있는 그런 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6월의 금이 깨끗하겠어요? 아니면 신월의 금이 깨끗하겠어요? 당연히 6월의 금이 깨끗하면서 12개월, 12개월 중에서 금이 가장 깨끗할 때가 바로 이 6월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금이 6월에 태어나든, 그 다음에 개수가 6월에 태어나든, 임수가 6월에 태어나든 뭘 좋아한다? 6월의 금수는 금백, 수청함을 좋아한다. 금, 수, 쌍청함을 좋아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6월의 신금은 반드시 임수로서 도세주옥해야지만 신금도 깨끗하고 임수도 깨끗해야 되는데, 무토기토가 이렇게 잠난하게 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금은 매금, 오금이 되는 것이고, 임수는 파극돼서 임수도 못 쓰게 되는 그런 것이죠. 신금이 무토를 보게 되면 정인인 것이고, 신금이 기토를 보게 되면 편인인데, 여러분들 신금이 정인이라고 무토 보면 좋다는 얘기예요, 나쁘다는 얘기예요? 정인을 보면 안 좋다는 그런 얘기고요. 만약에 이렇게 무토를 봤을 때는 반드시 간목으로서 무토를 제거해 주어야지만 좋다. 당연히 안 보는 것이 더 좋겠죠. 무기토가 지지로 한두 점 있는 거야 크게 문제 삼지는 않겠지만, 천간으로 무토기토가 투출하는 것은 결코 좋은 바는 아니고요. 6월의 신금은 임수를 쓰기 때문에 사주 전반적으로 한습해지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지지로 4화 5화라든가 천간으로 화가 병화 같은 것이 있어서 좀 조우하는 것도 필요한데, 병화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 좀 좋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신금하고 바싹 붙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서로 탐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좋지 않겠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임수가 이런 식으로 있고 그 병화하고 신금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신금하고 병화하고 합이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병신이 같이 이렇게 한 사주 안에 있다고 합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합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을지언정 합은 되지 않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병화는 병화대로의 조우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임수는 임수대로의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월의 신금은 임수로서 용신을 쓰게 되는데, 화를 봐서 조우도
하면은 금상첨화인 그런 사주가 되겠고요. 6월의 신금 뭘 좋아한다? 금백수청, 금수쌍청함을 매우 좋아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명식 살펴보고요.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은 일간인 신금이 6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저께 경금이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제가 양인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음간은 양인을 논하지 않습니다. 양인을 논하는 것은 음간이 아니라 양간만 논하줘서 간목은 묘를 보게 되면 양인인 것이고, 그 다음에 병화무토는 뭘 보냐면 오를 보게 되면 양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금, 어저께 공부했죠. 경금은 유를 보게 되면 양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임수는 자를 보게 되면 양인이 된다라고, 이건 기본적으로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목이 묘를 봐서 양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묘 중에 있는 지장간 을목이 양인인 것이고, 병화가 오를 봐서 양인인 것은 오 중에 있는 정화가 양인인 것이고, 무토가 오를 봐서 양인인 것은 오 중에 있는 기토가 양인인 것이고, 또 경금이 유를 봐서 양인인 것은 유 중에 있는 신금이 양인인 것이고, 임수가 자를 봐서 양인인 것은 자 중에 있는 개수가 양인인 것이다.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죠. 이거는 또 나중에 수차에 거쳐서 제가 앞으로 일진 강의를 할 때마다 양인에 해당되는 글자가 나오면 또 정리를 하고 또 정리를 할 겁니다. 그냥 계속 편안한 마음으로 듣다 보면 자동적으로 익숙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오늘 경금이 아닌 음간인 신금이 6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건 양인격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비견이죠. 그렇다고 비견격이냐? 아닙니다. 그냥 이런 경우는 걸록격이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시면 틀림이 없겠고요. 6월에 금왕절에 신금이 태어났기 때문에 일간은 어떻다? 왕하다. 신왕 사주가 되는 겁니다. 음간이 됐던 양간이 됐던 일단 일간 자체는 지지로 뿌리를 둬서 일간이 좀 세력, 즉 힘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지지로 뿌리가 전혀 없으면 사람 살아가는 어떤 삶이 매우 좀 고단하고 많이 피곤합니다. 그래서 일간 약하면 대운에서라도 좀 생주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사주를 이렇게 보는 경우 일간이 그래도 뭐 생시라도 뿌리가 있는 사람들은 좀 나름대로 자기 어떤 주관을 갖고 힘들더라도 버틸라고 하는 어떤 의지력이라든가 투지가 있는데, 지지로 뿌리가 너무 약한 사람들은 자꾸 의타심, 다른 사람한테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나 자꾸 스스로를 포기하거나 스스로를 자꾸 비하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간은 사주를 봤을 때 일간은 항상 좀 지지로 뿌리를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일단 신금 일간이 왕하죠. 그래서 일간이 왕하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억부용신법에 따라서 관살로 쓰느냐 그렇지 않고요. 신금 6월에 태어나서 음간이 왕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왕자의 설을 따른다라고 말씀드렸죠. 왕자의 설. 신금은 음간이고 이 음간인 신금은 관성으로서 억압하기보다는 임수로서 도세주옥, 즉 왕자의 설기순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임수 보는 거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6월에 신금은 임수를 보게 되면 물론 신금 자체는 깨끗해질 수는 있지만 사주 전반이 한습해지기 때문에 화로서 조후함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명식을 봅니다. 연주를 보게 되면 경자 이렇게 있습니다. 6월에 경금 투출하게 되면은 이거는 신금이 겁재인 경금을 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경금으로 인해서 오히려 신금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냥 이런 경우에는 경금을 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좋은 점은 뭐냐면 월간에 이렇게 을목이 투출되어 있어서 이 을목이 경금하고 탐합하게 되면은 경금이 작용을 잘 못하게 되죠. 그런데 주의할 것은 내가 얘를 자꾸 건드리게 되면 얘가 자꾸 살아나죠. 그러니까 나는 요거 편재입니다. 편재 유오락과 같은 것인데, 그런 쪽으로 자꾸 내가 탐닉을 하게 되면 경금이 살아나서 나를 못 살게 구는 그런 것이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쟁제가 되는 것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필요 없는 욕심을 부려서는 어떻게 돼요? 오히려 내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겠죠. 이거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연지는 자수가 있는, 자수는 금의 기운을 설기하는 역할은 할 수 있을지언정 자수는 신금을 갖다가 도세주옥하는 것은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도세주옥할 수 있는 것은 임수를 봐서 임수가 있어야지만 도세주옥하는데, 천간으로는 임수지만 지주로는 해중에 있는 임수가 있고요. 해중 임수 이렇게 써야 되겠죠.
해중 임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중 임수도 있습니다. 지장간에 있는 임수도 능히 쓸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자수에도 임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중에 있는 임수는 쓰지 않고요. 지지에 있는 암장된 임수는 해중의 임수 내지는 신중에 있는 임수를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천간에 투출하면 더 좋겠지만 없다라고 하면 요런 해수라든가 신금 같은 걸 얻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지는 사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신사일주가 되는데, 신금 입장에서 사화는 정관에 해당이 되죠. 물론 이제 정인인 무토도 있지만 중요한 것, 이 사 안에는 제가 두 차에 걸쳐서 강조하는 말씀, 무토, 경금,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병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신사일주, 금이 사를 보게 되면 물론 화가 왕에서 좀 안 좋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사 안에는 경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이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6월에 사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뭐냐, 준삼합을 이루게 되죠. 준삼합 뭐냐면 사유축 금국을 형성하게 되는데, 요 축자가 없으니까 사유회금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시가 축시가 된다고 하면 이거는 사유축 회금이 되기 때문에 금이 너무너무 왕해지는 그런 사주 국세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일단은 시는 일단 지금 여기서는 설명드리지 않겠고요. 이렇게 사유가 있어서 금이 왕해지기 때문에 금이 엄청나게 왕해진, 단 사중에 있는, 그러면 병화를 전혀 못 쓰냐? 그렇진 않은데, 사유가 회금함으로 인해서 사중에 있는 화의 기운이 많이 위축되고 약화되는 그런 것은 있을지언정 사중에 있는 병화를 전혀 못 쓰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사중에 있는 병화를 회합하지 않았을 때는, 그래서 8, 90%의 사중 병화를 쓸 수 있다고 하면 사유회금하게 되면 그의 공력이 20%, 30%로 크게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유회금한다 하더라도 사중에 있는 병화로서 조후는 조금은 할 수 있다. 크진 않겠죠. 조금은 할 수 있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역시나 사유회금하고 경금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금이 굉장히 왕한 사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임수를 봐서 도세주옥하는 것이 좀 더 나은 국세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화를 봐서 왕금을 억제하는 쪽으로 가도 이런 경우에는 나쁘지 않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서 생시를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생시를 보게 되는데, 여기서 보지 말아야 할 생시 딱 있겠죠. 무자, 기축시, 무술시, 기해시도 이건 좋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일단 보지 말아야 할 생시 이렇게 딱 정해놓고 볼게요. 무술시나 무자시나 기축시 오게 되면 일간이 6월에, 신금이 6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왕한데, 다시 토를 보게 되면 신금 자체가 더럽혀지고요. 무술시 같은 게 오게 되면은, 이거는 이렇게 써놓고 볼까요? 무술시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아무리 사유회금한다 하더라도 술투에 뿌리를 둔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신금은 굉장히 완벽한 그 매금은 아니더라도 반지를 거의 한 3분의 2 정도는 땅속에 묻어뒀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신금이 더럽혀지는 것 어쩔 수 없고요. 무자시도 마찬가지다. 기축시도 뭐 매금까지는 아니더라도 신금 자체를 매우 탁하게 만들죠. 근데 사주 원국에 임수가 없기 때문에 얘 신금을 갖다가 맑고 깨끗하게 도세주옥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되지 않고요. 제가 아까 천간에 임수가 없다 하더라도 지지로 해수라든가 지지로 신금 있으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해시 같은 경우 해수를 보게 돼서 좋을 것 같지만 이때는 사유회금이 아니라 이때는 합을 하고 있었는데 해수가 있게 되면 사해상충이 되기 때문에 사유회금은 풀리면서 충이 됩니다. 그러면 사화도 깨지고요, 해수도 깨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후도 안 되고 그 사화만 깨지는 것이 아니라 해중에 있는 지장간들도 깨지기 때문에 조후도 깨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수도 깨져서 신금을 도세주옥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있어서 문제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선택을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차라리 저 같은 경우는 임진시 같으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왜냐하면 금왕절에 화를 봐서 금을 단련하기보다는 신금의 특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수로서 도세주옥함을 좋아한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임진시가 되게 되면 일간 자체는 충분히 왕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임수로서 금의 기운을 설계하고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단점 뭐예요? 역시나 사중에 있는 병화만 가지고는
조후하는 힘은 많이 떨어지게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운에서 목화운으로 와서 좀 사주 자체를 따뜻하게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 원국에서 모든 것을 갖추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는 완벽하게 원국에서 임수라고 하는 용신을 갖춰 놓고 나중에 대운에서 조후를 맞추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그나마 괜찮은 사주 국세가 될 수 있다. 사주 원국에서 모든 걸 갖추면 매우 좋겠지만은 그렇게 사주 원국 8글자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갖추는 것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다시 강조하지만 사주 원국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운을 어떻게 잘 살펴보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기둥 화복을 명확하게 보느냐 아니면 잘못 보느냐의 차이가 엄청난 크게 차이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이니만큼 추석 연휴 잊으시고요. 이제 앞으로 또 좀 있으면 한글날 또 놀게 되겠는데 그때까지 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랑도 하시고요. 좋은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